안녕하세요. 지금은 11시 19분입니다. 아마 20분 될 때부터 책을 읽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또 진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갈 부분은 봅시다. 오늘은 철제 유물의 보존, 녹제거 부분을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리딩부터 시작해서 1시 19분에서 20분까지 좀 이따가는 프랑스어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옷을 먼저 입고, 그러니까 외출을 항상 나가거든요, 저는. 공부를 다 하고. 근데 지금은 미리 옷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금 이따 화장도 하고 조금 더 꾸미고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정확히 11시 20분 됐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어제 녹 제거할 때 기계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일단 기계적 방법 먼저 들어가 볼게요. 금속 유물은 각 재질에 따라 생성되는 녹의 상태가 다르며 녹을 제거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기계적 방법의 녹 제거는 기기 도구 메카닉 툴과 소도구 핸 툴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상의 테크닉과 녹의 모양, 생성 상태에 따라 기기나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아래는 금속 유물의 녹 제거 과정에서 이용되는 방법 및 기술 용어를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 금속 유물 녹 제거 방법 및 기술 용어. 일단 mechanical method 뭐야 이거 어떻게 읽고 잠시만요. mechanical. 오케이. mechanical methods는 기계적 클리닝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and tools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picking, chipping, scraping. picking은 바늘 등으로 조각조각 떼어내는 거, chipping, 조각용 및 치과용 도구로 벗겨내는 거, scraping은 연마 용구로 갈아내는 거. 그래서 떼어내고 벗겨내고 갈아내는 그런 핸드 툴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다. 그 다음에 mechanical tools를 이용한 거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brushing, shot blasting, grinding, cutting, polishing. 자, brushing은 솔질이고요. shot blasting은 분말로 분쇄하는 거. 그 다음에 grinding은 회전으로 갈아내는 거, cutting은 절단, polishing은 연마.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안에서도 뭐라 해야 되지? 언더케이스 그걸 뭐라 해야 되지? 대문자 소문자? 그렇게 맞나? 소문자 알파벳 A 해가지고 airbrasive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아무튼 이 기기는 기계 이름이에요. 이 기기는 질소가스 또는 고압 공기에 밀입자 유리 분말을 혼입하여 미세한 노즐을 통해 초고속으로 목적물에 분사시켜 녹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유물 보존 처리에 널리 사용된다. 이 방법은 특히 철제 유물 표면 클리닝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갑자기 센 압력으로 유리 분말을 흙이나 녹층에 분사하면 그 속에 있는 유기질 같은 매장 당시의 자료가 손상될 수 있다. 또한 검은색의 매그니층이 방락된 부분이나 녹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부분의 혼합가스를 길게 분사시키면 백색의 금속 심이 드러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에어브레시브의 특징은 10에서 50 나노미터의 파우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물에 충격을 주지 않고 고압 공기 또는 질소가스의 압력 조절이 용이하고 유량의 조절이 간편해 열과 화학적 손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 소문자 알파벳 B, 소도구 들어갈게요. 치과용 도구, 드릴, 초음파 세척기, 바이브레이터 툴 등을 녹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응용해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 제작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제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킹, 한국말로 쪼음, 예리한 바늘, 바이브레이터 툴 등을 수직으로 세워 녹을 쪼아내는 방법이다. 오, 약간 이거 그거 같다. 약간 그 오징어 게임이나 우리 옛날에 달고나 같은 거 바늘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똑 떼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피킹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녹을 쪼아내서 제거를 하는 방식이 피킹. 이 방법은 녹 가장자리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 중간 부위부터 시작하면 금속심에 균열이 생길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 달고나 떼는 거랑 똑같네요. 달고나도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중간부터 하면 조금 타지작 깨지기 쉬우니까 가장자리부터 우리 이렇게 선 따가지고 이렇게 톡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 다음 벗김, 취핑, 소형정, 조각도 등을 사용해 녹을 벗겨내는 방법으로 대체로 녹덩어리 제거에 해당된다. 소형정은 소형망치로 강약을 조절해 작업을 한다. 긁음, 스크래핑, 핸드 드릴과 같은 연마용 도구로 녹을 갈아내는 방법이다. 처리 후에 연마에 광택 흔적이 남게 되어 유물로서의 느낌과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저 사실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유물을 깔끔하게 복원을 하거나 보존을 해버려도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너무 새 거 같으면 박물관에 전시돼 있을 때 약간 너무 가짜 같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보존 처리가 된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조금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기계 물리적 방법을 봤다면 이제 화학적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학약품으로 녹을 제거하면 유물 표면에는 손상을 주지 않을지 모르나 약품이 금속 내부로 스며들게 되어 소지금속의 용해와 재부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안정화 처리, 탈염 및 방청. 출토유물은 대부분 염화 이온이 함유되어 있어 땅속에 있을 때보다 산소가 많은 공기를 쏘이며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유물 표면과 내부의 부식 인자들이 활발하게 반응해 발굴 후 아주 빠른 속도로 부식이 진행된다. 이러한 부식의 요인이 되는 염화물 이온을 제거하거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탈염 처리를 하여 유물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 염화물은 수용성이나 청동 유물의 경우 수용성이 아닌 것도 있다. 철제 유물의 부식 생성물은 알파, 베타, 감마, FeOH, Fe3O4, FeCl2, FeCl3 등이 있다. 염화물 탈염법의 선택에 있어 부식 생성물에 함유한 염화물이 어디에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염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알칼리 수용해법, 전기화학적 방법, 환원법 등이 있다. 또 염화물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알코올이나 증류수에 용해하여 사용하는 벤조트라이아졸법.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청동 유물에 이용한대요. 일단 실버 옥사이드, 실버 페이스트 등이 있다. 왜 벤조트라이아졸 왜 이게 이렇게 익숙하지? 아무튼 알칼리 용액 탈염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조 유물의 경우 Fe3C 그라피트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흑연이 파괴되어 원형이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탈염을 피하는 것이 좋다. 리튬 하이드로사이드 증류수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FeCl2, FeCl3를 함유한 유물에 효과적이다. 수분이 함유된 경우 메틸 알코올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 용액에서 1대1로 충분히 탈수시키는데 탈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3에서 4회 용액을 교환해준다. 탈염 처리액은 메틸 알코올과 이소프로필 알코올 혼합 용액에 0.2% 수산화 리튬을 섞은 다음
2배의 에틸 알코올을 합하여 처리액으로 사용한다. 처리 용기는 밀폐용 스테인리스 용기가 적당하고 처리 중 가끔 교반해 주는 것이 좋다. 추출 용액의 염화물 이온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 이상이 되면 새로운 용액으로 교환한다. 처리 기간은 철촉은 약 1개월, 대도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처리 종료 후 메틸 알코올로 가볍게 솔질하여 세척한다. 세척이 불충분하면 리튬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탄산 리튬의 결정이 석출되므로 충분한 세척이 필요하다. 세척 용액은 2에서 3회 정도 교환하는 것이 좋다. 건조할 때는 충분한 자연 건조 후 열풍식 순환 건조기로 강제 건조시킨다. 자연 건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밀폐된 건조기 내에 알코올 가스가 증발해 전체적 팽창으로 인한 폭발 등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리튬 플러스 수산화이온 플러스 염화이온을 하면 리튬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뭔데? 화학식이 있네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무튼 리튬 하이드로사이드를 봤다면 이제 소듐 하이드로사이드로 넘어갈게요. 해양에서 인양된 철제 유물에 얘는 주로 이용된대요. 수산화나트륨 2% 수용액에 침적하여 염을 추출하고 추출된 용액의 염화물 이온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추출량이 일정하면 용액을 교환한다. 고알칼리를 사용하므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며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므로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처리 후 증류수로 수회 세척하여 탈알칼리 처리를 한다. 건조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으므로 알코올 탈수나 진공 건조를 이용한다. NaOH법은 저렴한 비용으로 방법이 간단해 소형 유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물 세척은 건조 중 부식이 급속히 진행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 알칼린 솔피트. 이 방법은 1975년 피어슨 C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표된 방법으로 바다에서 인양된 철제 유물의 탈염을 위해 채택되었지만 현재는 고분 등 육지에서 출토된 유물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다른 탈염 처리 방법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가장 안정한 부식물인 Fe3O4 매그니트로 환원시킨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금속성이 완전하지 않은 철제 유물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즉, 이 방법은 수산화나트륨과 황산나트륨의 혼합 수용액을 사용해 산화철을 안전한 상태인 자철광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탈염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처리 과정은 0.5m NaOH, Na2SO3 혼합용액에 철제 유물을 완전히 잠기게 해 밀폐한 후 온도는 60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일주일간 침적한다. 유물이 알칼린 용액에 침적되어 있는 동안 공기 중에 산소가 침입하게 되면 유물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 이 기간 중 용액은 짙은 갈색으로 변색되는데 이 용액을 교체하는 과정을 6에서 7회 되풀이하며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반복한다. 교체할 때 용액의 온도 변화가 있으면 유물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용액은 60도로 준비한 후 유물을 침적시켜야 한다. 이후 용액에서 꺼낸 유물은 잔존 SO3E-, SO4E-를 증류수 또는 이온 교환수로 깨끗이 씻어낸다. 제거되지 않을 때는 0.1m BaOH2 8H2O에 1시간 정도 담궈 잔류한 황산나트륨을 불용성으로 만든 다음 다시 증류수로 세척해 남아있는 약품을 완전히 세척한다. 이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SO3E- 용액은 대기 중 산소와 즉시 반응하므로 완전하게 밀폐된 용기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표면에 백색 침전물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솔이나 바늘을 이용해 제거하며 제거 후에는 증류수에 세척한 후 아세톤이나 메틸 알코올과 같은 용매를 이용해 건조시키면 빨리 건조할 수 있다. 처리 시에는 알칼린 설피트는 강알칼리성이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게 주의한다. 이 용액을 사용 후 버릴 때는 4배의 물과 함께 흘려보내야 한다. 그 다음 소듐 세스퀴카보네이트.
염분이 많은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유물에 많이 적용된다. 사용되는 화학약품 중 안전도가 높은 편이지만 탈염 후 유물 표면이 pH 8이 되면 강화 처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가 노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pH 7이 되도록 충분한 세척이 요구된다. 비가열법은 Na2CO3랑 NaHCO3가 5.2g 대 4.2g의 비율로 0.5에서 0.3%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소듐 세스퀴카보네이트 용액을 제조하고 철제 유물을 침적시켜 일주일 간격으로 용액을 교체하면서 약 3개월 이상 염화 이온을 추출한다. 가열법으로는 소듐 세스퀴카보네이트 용액에 유물을 침적시킨 후 증류수로 세척하는 방법을 반복해 매회 염화 이온을 측정하여 변화가 없을 때까지 추출한다. 비가열법은 추출 시간이 길지만 유물에 안전하고 가열법은 추출 시간이 짧으나 유물 표면층이 매그니층이 갈라지거나 방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물의 상태를 잘 관찰하며 추출해야 한다. 염화물의 제거가 끝나면 증류수와 알코올로 세척해 상온 건조 후에 강제 건조를 한다. 그리고 속실릿 추출법. 플라스크에 넣은 물을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냉각기로 보내 냉각된 증류수를 철제 유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흘려보낸다. 이 증류수가 염화물을 용해시키고 용기 내에 오염된 물은 사이펀으로 해서 플라스크로 다시 보낸다. 산소가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00ml 수은 정도 진공 상태로 하여 가스를 주입한다. 여기서 HG가 수은이 아닌가? 아무튼 냉온수 교체법 (intensive washing). 온수와 냉수의 유물을 번갈아 침적시킴으로써 수축 팽창이 반복되는 과정 중에 유물 내부의 염화물이 빠져나오게 된다. 80도 항온 수조의 유물을 6시간 이상 침적한 후 상온의 증류수로 세척하는 방법으로 8회 이상 반복하며 매회 염화 이온을 측정해 변화가 없을 때까지 추출한다. 약품으로 탈염 처리 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탈염할 때 사용했던 약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처리로 유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곧바로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그 다음 철제 유물의 방청 처리. 철제 유물에 보이는 녹이란 수산화물 또는 산화물을 주체로 한 화합물이 철제 유물의 표면에서 생성된 부식 화합물이다. 수산화물 또는 산화물. 고대 철제 유물은 오랜 세월 땅속에 매장되어 있다가 발굴로 인해 출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물들은 매장 중에 부식이 진행되어 표면이 부식 화합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발굴 후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다시 심하게 부식돼 유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다. 따라서 부식의 원인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알칼리성 약재로 탈염해 안정화 처리를 해주는 것이 보편적 보존 처리 방법이다. 그러나 이 탈염 방법도 한계가 있어 탈염 처리 후 유물의 안정을 위해 다시 기화성 방청제로 방청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상태로 유도한다. 방청 처리에 사용되는 방청제의 성질을 볼게요. 명칭은요. 디사이클로헥실 아모늄 니트레이트라고 하네요. 화학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괄호 열고 C3H11 괄호 닫고 2NH HNO2. 외관은 백색 결정성 분말처럼 생겼고 순도는 98.0% 이상, pH는 6.5에서 뿔마 0.5, 수용 상태는 무색 투명하더라, 알코올 상태도 무색 투명하더라. 아무튼 처리 방법은 청동 유물의 방청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벤조트라이아졸 처리 방법과 동일하다. 처리 방법 1에서 6단계로 적어주셨어요. 1번 철제 유물을 아세톤으로 세정해 표면의 기름을 제하고 다시 알코올에 세정한다. 2번 3% 에틸알코올 또는 메틸알코올로 용액을 제조한다. 3번 이 용액에 철제 유물이 완전히 잠기게 담근다. 4번 진공 함침 장치에 넣어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진공 함침한 후 상압으로 바꾸어 14시간 정도 지난 후 꺼내어 표면에 묻어있는 방청약재를 알코올로 잘 닦아낸다. 5번 완전히 건조시킨다. 6번 진공 함침에 의한 강화 처리를 한다. 그 다음 건조 처리.
건조 처리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어차피 지금 20분이 됐고 건조 처리는 내일부터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 굉장히 뭔가 어려웠다. 내 스스로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오케이. 철제 유물의 보존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녹 제거를 하고요. 녹을 제거한 다음에는 안정화 처리를 하고요. 그것은 탈염과 방청을 통해서 안정화 처리를 한댔어요. 그렇게 안정화 처리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하는가? 건조를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녹 제거하고 안정화 처리하고 그 다음 건조 처리를 하고 건조 다음에 진공 함침 강화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접합과 복원을 하고요.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 색 맞춤, 끝 손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관을 하면 끝. 그게 철제 유물의 보존 처리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간 거는 어느 파트냐? 보자. 오늘은 녹 제거랑 안정화 처리 이 두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건조 처리를 들어갈 건데 일단 녹 제거에는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는 거. 오케이? 근데 그 기계적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 어떻게? 에어브레시브를 이용해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소도구, 핸드툴, 손을 이용해서 직접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화학약품으로 녹을 제거하는 것일 테고요. 근데 이거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셨고 그 다음 안정화 처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약품을 소개를 시켜줘서 오늘 약간 어질어질했는데 안정화 처리는 보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알칼린 소피트, 그 다음 소듐 세스퀴카보네이트, 그 다음 속실리 추출법, 냉온수 교체법, 마지막으로 방청 처리. 이렇게 오늘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지러지래. 정말 이 책은 딥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지러지래. 내일 건조 처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늘은 줄칠 필요는 없어요. 좋았어.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